수초 갑시다. 수초 미분 마지막이잖아, 그렇지? 어서 와. 자, 수투 이제 부등식, 반부등식의 활용. 그래프 그려라.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그래프 그려라 파트입니다. 그래서 부등식이랑 속도, 가속도, 그리고 이제 그래프 그려라 전범위에 해당하는 영역이 되죠. 그래서 554번인 속도, 가속도 부분. 554부터 문제를 쭉 풀어야 돼요. 그래서 숙제가 598까지였습니다. 여기서 좀 멈추고 3학년 2학기 것도 좀 하고 좀 천천히 이제 진도 나가면서 할 거예요. 당장 시험이 다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시험 범위는 도함수 활용 2까지니까 방부등식은 속도가 속도는 안 들어갈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미분에서 그래프 그리는 거랑 접선은 들어갑니다. 오케이. 질문 받겠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68번. 60번? 86번. 82번. 74번. 90번. 91번. 73번. 96번. 94? 92번과 91번. 자, 560번부터 보겠습니다. 560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간 T에서의 위치 PXP와 XQ. 뭐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함수가 두 개인 거예요. 근데 위치가 아까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 그리고 T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5. 원래 이제 앞뒤로만 움직이는 수 있는 이 친구의 위치에 대한 그래프죠. 근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뭔 소리다? 속도의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대 방향 미분했더니 속도 나오죠. 미분했더니 부호가 반대인 상황입니다. 으로 움직이는 시각 t의 범위는 a에서부터 b다. 자, 그럼 이걸 범위는 어떻게 하는 거야? 미분을 해. x 프라임 p 2t 마이너스 4 보세요. 그리고 x 프라임 q 2t 마이너스 8. 기울기가 똑같네. 그지? 기울기가 똑같다. 그럼 이제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죠. 네.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하나는 2t 마이너스 4고 하나는 2t 마이너스 8이야. 그지? 근데 속도의 부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 뭐야? 속도의 부호가 반대인 거다라고 번역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지. 이 구간에서는 위에 있는 2t 마이너스 4는 양수고 아래에 있는 2t 마이너스 8은 음수일 거잖아. 괜찮니? 그러니까 이걸 번역만 이렇게 하면 돼. 반대 방향으로 간다. 반대 방향, 방향이라는 멘트가 나오면 미분 한 번 한 속도, 방향, 부호, 방향, 부호, 반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이제 2고요. 1차 방향이니까 여기는 4죠. 그래서 2초부터 4초까지다. 이거면 충분하다. 번역 오케이? 이거 순수 번역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560번은 순수하게 번역하는 문제다. 네. 오케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자, 사물평면 위에 점 P는 원점을 출발해서 블라블라블라. 양의 방향으로 매초 2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그림 좀 그려볼까요? 점 P가 원점에 있는데 원점에 있는 상태인데 매초 양의 방향으로 2t의 속도로 움직이고 점 Q는 P가 움직인 지 1초 후에 1초 뒤에 1초 뒤니까 이제 원점에 여기 있고 P는 이제 이쯤에 돼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가고 있고 Q가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해. 그래서 출발해서 Y축의 양의 방향, 그럼 이제 Y축까지 들어가는군요. 그러면 여기서 이 친구는 Q는 위로 올라갑니다. P는 이쪽으로 가고요. 그래서 매초 3초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그럼 이쪽으로 3t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근데 보시면 이제 둘이 시작 지점이 이제 1초만큼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수 t를 뭐 이제 p가 움직인 시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기에 좌표는 2t, 0이 된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들어오세요. 뭐야? 어슬렁거려. 이 강의실이 아니었나? 자, 그럼 Q는 P보다 1초 덜 움직였지, 그치? 그래서 Q가 움직인, 빨리 들어오세요. 눈치 보지 말고 빨리 들어오세요. Q가 움직인 시간은, 그럼 이제 T 빼기 1 아니야? 이제 Q 입장에서는 Q는 Y좌표니까 0,3t로 움직이는데 시간이 T-1이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그림 다 그려졌지? 이렇게 그림 다 그려진 상태면 자연스럽게 이런 삼각형이 그려질 거야. 2t, 여기가 그럼 3t-3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될 거니까 이 친구의 그림 그렸을 때 넓이는 2분의 1 3t-3 곱하기 2t 이게 되겠죠. 자, 이 친구가 넓이에 대한 식이다. 그래서 t, 3t, t-1 이렇게 되겠죠. 정리 한번 해볼까요? 3t 제곱 마이너스 3t. 구하고 싶은 건 시간 4초일 때 넓이의 변화율이니까 얘를 이게 넓이에 대한 시간의 식이니까 양변을 미분해주면 6t-3이 보다 dt분의 ds라고 쓸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선생님. 시간의 변화율에 따른 넓이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쓸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4초일 때를 물어봤으니까 24 빼기 3 하면 21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가 되겠습니다. 73번 있었네. 봤어, 미안. 73번 해줄게. 푸푸푸 57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넓이의 변화율이라고 물었잖아. 어려워하지 말고 일단 넓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S라고 많이 쓰거든. 넓이 면적을 S라고 많이 써. S를 T에 대한 식을 만드는 거야. T에 관한 식. 근데 이 수학 특징, 한국어 많이 쓸 수가 없어 보여. 그러니까 FT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T에 대한 식. 그러면 넓이에 대한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율이라는 건 뭐다? 바로 T분의 DS가 뭐가 돼? 요게 넓이에 따른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율이 되는데 이게 F'T잖아. 그래서 결국 이걸 만드는 게 핵심이야. 이 문제들. 문제에서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이 이미 있어. 그러니까 이미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시간마다 2칩씩 길어진다고 했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6 플러스 2t가 되는 거야. 이건 오케이지? 자, 근데 이제 그럼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의 제곱 4분의 루트 3 a제곱 이잖아요. 고대우기 있는 분 아직 계신가요? 정사각형의 넓이 아직도 1대 2대 루트 3 때려가지고 여기가 3 플러스 t고 여기가 3 플러스 t에 루트 3배야. 이러고 있으면 약간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4분의 루트 3 a제곱 외우고 계세요. 4분의 루트 3 a제곱 한 변의 길이제곱. 이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요거일 때 넓이 공식이죠. 이게 됐어요? 괜찮나요?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하면 돼? 전개하고 넓이가 36 루트 3이 되는 시점. 그러니까 이게 36 루트 3이 되려면 t가 얼마여야 되냐 이거야. 얘가 이제 4 약분하고도 6이어야 되니까 얼마여야 돼? 얘가 8이어야 되니까 t가 3일 때야? 그러니까 3. 그러면 12. 그렇죠? t가 3일 때 이 친구가 36 루트 3이 되잖아. t가 3일 때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이걸 다시 뭐 해줘야 돼? 미분해주고 3을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얘 미분하면 4분의 루트 3 앞에 그대로 있고 24 마이너스 8 플러스 8t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서 정답을 하면 되겠다. 미분하면 보자는 게 넓이가 36 그리고 12 예.
144, 144, 4 아니면 3일 되지. 3일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 한번 되면 2 루트 3 6 플러스 2t 2 루트 3 6 플러스 2 3 집어넣으면 12 루트 3 12 루트 3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왔지? 이건 뭘 잘못했죠? 아 맞구나. 12 루트 3 이 3 집어넣으면 정답이 나와요. 그래서 74번이랑 73번 질문하신 거 전부 다 이거예요. S 넓이를 t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라. 이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활용 문제예요. 활용 문제. 다음은 이제부터 본격적이네요. 82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넓이의 변화율이죠. 82번 시간 t에서의 간지름의 간지름이 4t야. 원이 있어. 넓이가 48파이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넓이 r제곱 파이죠. r 대신에 4t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16t 제곱 파이. 이게 뭐야? 넓이야. x는 16t 제곱 파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지?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dt분의 ds가 나오는데 미분하면 이게 32t 파이다. 시간이 정해지면 이제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니까. 시간이 정해지면. 시간은 어떻게 정해? 넓이가 48파이가 되는 시점이다. 이거야. 넓이가 48파이가 되려면 얘가 48파이가 되려면 t가 이제 루트 3이어야 된다 이거지. 이 정도 암산할 수 있죠. t가 루트 3인 걸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32 루트 3파이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 반복하고 있어. 넓이 알지 못하 넓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이런 식으로 계속. 자 86번입니다. 자 fx가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2ax 제곱 마이너스 4ax gx가 세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나와있고요. 부등식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이런 거 둘이 따로따로 그리는 게 아니라 다 왼쪽으로 넘겨서 미분 때린 다음에 최소가 어디서 생기는지 확인해서 문제 푸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싹 다 왼쪽으로 넘깁시다. fx 빼기 g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구하라는 소리니까 fx 빼기 gx를 식으로 쓸게요. x 4제곱 뺐어. 빼면 세제곱이 박살나. 플러스 2ax 제곱 얘에서 얘 뺐어. 그러면 빼기 4a 플러스 1 x 플러스 a 제곱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 다음은 이제 믿는 마음이야. 선생님 상수에만 미수가 있는 게 아닌데요. 일단 믿어. 이런 거 하려면 뭐 해야 돼? 이거 그려야 되잖아. 이해돼? 다시 뭐 한 건지 알겠어요? 그냥 얘에서 얘 뺀 거. 지금 이 부등식 항상 성립하게 만들려면 지금 이거 항상 성립하게 만들려면 얘에서 뺀 거 그냥 쓴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얘를 그려야 돼. 그리려면 뭐 해야 돼? 미분해야 돼. 아, 4가 바깥으로 빠져야 되구나. 잠깐만. 벌써 뺐다고 생각했는데. 땡큐. 자, 그럼 얘가 이거의 미분이야.
그러니까 나는 얘를 가지고 이걸 그리려고 하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거 인수분해 될 거라고 믿어야 돼. 실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디서 최소가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4, 0. 여기서 막힌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하지? 조리제곱 써야죠. 개수에 문자가 있는 경우 조리제곱 쓰는 거죠. 1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조제가 됐고, 그러면 x-1,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a 플러스 4인데 이거 4로 바깥으로 빼버리면 이렇게 되죠. 자연수 a라 그랬거든요. 문제에서 a가 자연수라 그랬잖아. 그러면 여긴 해가 없지.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1 빼기 4a 빼기 4인데 이거 음수잖아. a가 자연수면. 그러니까 해가 없어. 그럼 무조건 얘에서 해를 가져야 돼. 즉 3차식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얘가 1이야. 그러니까 1에서 극소를 가지게 된다. 즉 주어진 친구인 fx 빼기 gx는 x는 1에서 극소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납득하셨나요? 조리제곱 썼고 x가 1에서 극소를 가지는구나. 그러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될지 몰라. 4차니까 fx 빼기 gx 이렇게 생겼잖아. 1에서 극소니까 1에서 극소인 이런 친구를 극소 하나밖에 없지. 이런 친구가 뭐 하면 돼? 0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 이거야.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모든 값이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즉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집어넣은 f1 빼기 g1이 0보다 커나 같으면 식이 성립하는 거죠. 여기다 1을 실제로 대입해보자. 1 대입하면 1 플러스 2a 빼기 4a 빼기 4 플러스 a제곱이 0보다 커나 같으면 된다 이거지. 2차 방정식이죠. 2차 부등식이죠. a 빼기 2a 빼기 3 0보다 커나 같다. a 빼기 3 a 플러스 1 0보다 커나 같다. 그래서 좌우 반대인데 자연수잖아?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답이 되겠죠.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건 생각 안 해도 되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생각 안 해도 그래서 정답은 3보다 크다 그거나 같다.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최소값은 3이다. 90, 91, 92 연달아 있네요. 90은 재밌는 문제인데.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간에 따른 VT 되시겠습니다. 즉 주어진 친구는 속도 그래프예요. A, C, 여기 E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속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만약 여기가 VT가 나오면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오리지널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첫 줄 첫 단어 보시면 원점을 출발하여 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0,0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지?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 뭘 그리냐면 위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속도에 대한 거는.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지금 도함수야. 도함수 알지? 도함수를 아니까 우리가 뭘 그릴 수 있냐면 원래 함수를 그릴 수 있다 이거야. t에서 뚫끈이 벌어지는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오는 뚫끈이잖아. 우리는 이런 걸 극소값이라고 하기로 했지. 그치? 그래서 뭔지 몰라도 b에서 순간적으로 가장 가파른 그러니까 가장 값이 마이너스야. 속도가 가장 마이너스로 빨라. 굉장히 빨리 변화한다는 거야. 엄청나게 가파르게 빨리 떨어지다가 어디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 변곡점 극소가 있대. 극소가 생긴다. 이거 마리아나 해구 박혔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쭉쭉쭉쭉쭉쭉 올라와. 쭉쭉쭉쭉쭉 올라와가지고 여기서부터 뭐해? 등속 운동을 한다. 일정하게 계속 커진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VT를 보고 원래 함수를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못 그리면 이 문제 전부 다 못 푸는 거예요. 자, 보기를 읽어야지. 91번으로 넘어가야 된다. 1번. T는 A일 때 가속도는 음수이다. 자, 1번 번역할게. T는 A일 때, 이때 가속도, 얘 미분한 거의 부호는 음수이다. 번역해야 돼. 그러니까 나 보면서 생각을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가속도, 얘 미분한 거. 그 음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1번 맞아. 2번. B에서부터 C 사이일 때, 여기일 때 속력은 감소한다. 속력이라는 건 속도의 절대값이야. 그치? 그러니까 속력이 감소하는 거 맞지? 속력이라는 건 뭐라고? 속도의 절대값이라고. 속도의 절대값이라고. 다시 한번. 속력이란 뭐다? 속도의 절대값. 쌤이 그때 얘기했죠. 후진. 아빠가 이제 후진하면서 따라라라. 이거 너무 옛날인데. 아니, 이제 후방 카메라 보면서 이제 후진할 때 속도계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잖아. 속도가 올라간다고. 후진을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속력이란 속도의 절대값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으면 3, 여기가 마이너스 2였으면 2,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면 1 이렇게 찍힌다. 속력. 그러니까 속력이 줄어드는 거 맞지? 속력이 감소한다. 3번. B부터 D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B부터 D까지 가속도는 일정하다. 가속도라는 건 뭐야? 속력의 변화량. 즉 이거 직선이지. 직선. 얘 미분하면 계속 똑같은 값 나온다 이거야. 맞다 이거지. 직선은 미분하면 기울기 일정하게 나오니까 말이야. 4번. P가 2일 때 P는 정지에 있다. 이거 딱 봐도 거짓말이지. 등속 운동하고 있다 그랬잖아. 등속 운동. 그치? 이게 위치 그래프였으면 저기서 멈춰 있는 게 맞아. 근데 이게 속도 그래프니까 저기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속력으로 일정하게 달리고 있는 거야. 정답이 4번입니다. 계속 나아가고 있죠. 5번. 0부터 2까지 전핀 운동 방향을 한 번 바꾼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운동 방향이란 속도의 부호야. 운동 방향이란 속도의 부호라고. 부호 한 번 바뀌었잖아. 부호가 한 번 바뀌었지. 속도의 부호가 한 번 바뀌었지. 운동 방향 한 번 바꾼 거야. 바꾼 시점은 여기서 C에서.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자, 91번입니다. 진짜? 일단 자, A미터 퍼세크 잊어버려. 높이 H. H는 AT 빼기 OT 제곱. 위에 A미터 퍼 제곱 잊어버리고 얘만 읽어. 자, 얘가 뭐다? 높이야. 이게 높이임.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80m인 지점까지 물체가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무슨 소리? 높이의 최대값이 80이라는 소리. 이거 번역 오케이? 사운드 너무 하면서 해줘야 되나? 이게 불꽃놀이 하려고 쐈어요. 물로켓 같은 거 쐈다 이거. 피 올라가?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최대 높이가 어디다 지금? 80. 사실상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이 80입니다. 이걸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어? 사실 A를 구할 수 있어. 이거 가지고 A를 구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떨어질 때 여기가 힌트 다 줬다 이거죠. 지면으로 떨어지는 순간 꼬락 칠 때, 여때. 자, 그러니까 이거 A 구하고 H가 0일 때 T 구하고 이렇게 미분해서 대입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다. 이해되셨나요? 네, 속도를 구하세요. 자, 다시 한번 합시다. 높이가 최대값이 h인 걸 이용해서 a를 구해 라고 얘기했어. 이 2차 함수의 높이의 최대값은 이게 t가 0일 때 t가 a 빼기 5t니까 여기 정중간에 a분의 여기가 a분의 5잖아요. 5분의 a 5분의 a 여기 정중간에 10분의 a가 되겠지. 10분의 a를 대입했을 때 80이 나와야 한다는 거야. 이해됐나요? 아니 선생님 이게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 그러면
높이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 그치? 그러니까 미분에서 0 나오는 값. 그때 A값 구하면 되지. 근데 그거 10분의 A인 건 누구나 알잖아. 10분의 A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 80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80은 A 곱하기 10분의 A 빼기 5 곱하기 100분의 A제곱 2차 방식 나왔죠? 그러면 10A제곱 마이너스 5 40이래. 그러면 A가 5A제곱 A가 40이다. 이렇게 나오네. 자, A를 구했어. 그 다음 A가 40이면 H가 0인 거. 즉 여기야 여기 2차 함수에 2차 함수에 X축가 있겠죠. 5분의 A니까 그러면 H가 0인 지점은 T가 8일 때지. 왜 그런지 이해되시나요? 5분의 A일 때가 0이니까 5분의 A A가 40이면 5분의 A는 여기 8이잖아. 2차 함수 깨끗하게 다시 그려줘. 여기 0, 2, 8 여기 4 여기 80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치? 자, 그럼 구하라고 하는 게 뭐다? 여기 떨어질 때, 즉 높이가 0일 때, 꼬라 박힐 때 속도 2분에서 t가 8인 거 대입해 라고 번역할 수 있겠지. 이해됐나요? 오케이? 이해됐어? t가 8인 거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2분을 일단 해야지. H'은 A 빼기 10T T가 8인데 A가 얼마냐면 40이었어. 그러면 여기가 8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0. 속도를 구하라 그랬지? 속도는 부호가 살아있어. 마이너스 42. T가 8인 것까지 구하면 돼요. 전략은 이게 전부입니다. A 구해, H가 0일 때 T 구해, 다음 2분에서 그거 T 대입해. 이게 전략이죠. 이거 지난주 시간에 내가 오답해준, 그러니까 대표 유형 풀이 해준 거긴 한데 또 질문 나왔으니까 잘 봐. 되게 유명한 문제거든. 기초 유형 문제라 이거 심화 문제도 아니고 유형 문제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이라고 물었어. 그림자 앞끝이라는 건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얘가 움직이는 속도를 좀 말해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상황을 봅시다. 1.5짜리 친구 앞으로 걸어가죠. 맞나요? 1.5짜리 친구 앞으로 걸어갑니다. 일직선으로 2.5m/s로 걸어갑니다. 그럼 2.5t 이렇게 되겠네요. 닮음을 써야 돼.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닮음을 써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그림자 길이는 뭐 이걸 y라고 할까? 뭐 이러면 이래놓고 문제 풀면 틀리긴 하는데, 자, y 대 1.5는 y 플러스 2.5t 대 4다. 이렇게 비례식이 형성됩니다. 4y는 정답지 보면은 이렇게 안 풀려져 있을 거예요. 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끔 문제를 푸느라 머리 상태로 풀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넘기면 2.5y는 1.5 곱하기 2.5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변 2.5로 나눠버리면 y가 뭐가 되냐면 1.5t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걸 이렇게 구해놓고 양변을 미분해서 y 프라임은 1.5다 하고 정답 딱 쓰고 나서 채점하잖아요. 그럼 틀려요. 그래서 틀린단 말이야. 왜냐? 이건 지금 뭐냐면 y 얘는 뭐냐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에요. 지금 내가 구한 거.
미지수 y가 뭐였어? 이거잖아. 그치? 내가 구하고 싶은 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 아니라 그림자 끝에 뭐야? 속도지. 그림자 끝의 속도라는 건 뭐냐면 얘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쪽으로 가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치? 내가 구한 변화율은 여기를 기점으로 이게 얼마만큼 길어지느냐라는 거야. 그렇다면 기준점은 이 점이 아니라 이 점으로 바뀌어요. 즉, 이 길이의 변화율이 그림자 끝의 속도의 변화율. 그림자 끝의 길이의 변화율. 전체의 속도의 변화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구한 이 y는 그림자 길이고요. 그래서 저 그림자 끝은 이 전체 길이가 되니까 1.5t 플러스 2.5 이보다 그림자의 끝의 시간에 따른 위치가 된다. 이거 이해가 좀 되실까요? 여기서 측정한 거야. 얘가 1초마다 얼마나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측정한 거야. 이게 4t가 되잖아요. 얘를 미분하면 자, 여기까지 94호 좀 지우고 94번 좀 넓게 쓸게요. 자, 여러분 94번입니다. 또 문제죠. 별표 하나 잘 쳐주시고요. 가장 전형적인 수능 기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 3년 하고 한 2달 남았나요? 수능이라는 시험까지. 워낙 대한민국이 수능 하니까 이제 못 모르고 막 이제 쫄아 있잖아, 수능. 네. 그래서 되게 많이 남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별로 남은 게 없습니다. 왜냐면 고3 3월이 되면 고3 3월부터 죽을 둥 살 둥 공부해서 오를 수 있는 점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건 체감이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 기말을 봐. 중간을 보고 여러분 그래도 공부를 그럭저럭 하는 편이니까 여러분 내가 수학 성적만 알지 다른 성적은 잘 몰라. 수학만 잘하는데 영어를 완전 막 잘 못할 수도 있고 역사랑 사회가 되게 약할 수도 있잖아. 한문이나 기술과정 원래 버리는 과목이 뭐지?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95점을 받았어. 아니 95, 평균이 95점이야. 잘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못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여기서 나뉘는 게 뭐냐면 내가 시험 공부 대충 해도 90점은 무조건 나오겠네. 이런 어떤 기준이 생겨. 중하면 90점 나오겠네. 설마 내가 만약에 70 가겠어? 내 평균이 70? 이런 느낌의 생각을. 또 반대로 여기서 플러스 3점 때리는 게 생각보다 노력 대비 결과 대비 인풋이 너무 크다 이거다. 여러분 시험 보면서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진짜 공부를 죽을 둥 살둥했는데 평균이 98이 나왔는데 공부를 좀 대충 했는데 평균이 95가 나온 거지. 그럼 이제 중학 95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인풋 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 이거야. 98을 맞는 애들은 동의할 걸 얘랑 100이 생각보다 굉장한 격차가 있다. 얘를 맞으려면 뭔가 하는 게 좀 도와야 돼. 그날 내 스탯도 좀 좋아야 되고 그냥 약간 그 신들린 듯이 2번 아니면 4번인 데서 딱 찍었더니 하나 무조건 맞고 막 이런 상황이어야지 그래서 어느 정도 하는 게 점지해줘야 되는 점수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상태에서 수능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고1 때 수학 수능을 봤더니 처음 보는 점수가 78점이 나왔어. 생각을 하는 거지.
별로 안 했어. 오늘 별로 안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시험 공부라는 건 항상 직전으로 바바바바 공부해봤던 열심히 전날에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를 만들었던 개념이니까 이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수능 때 이제 수학 몇 점 맞냐? 그럼 58점 맞죠? 4등급 말 4등급 말 일종의 맞죠? 안 올라. 오르지 않아. 대충 해가지고는 오르지 않아. 진짜 효율이고 뭐고 효율을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다 갈아 넣어야 돼. 다 갈아 넣어서 열심히 해야 돼. 뭐 수능 공부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인풋, 아웃풋, 효율 따질 필요 없어. 그냥 시간을 미친듯이 갈아 넣어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 수능 기출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나마 여기는 쉬운 문제가 박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말고 뉴스에서 막 나오고 있는 킬러 문항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맞추려고 하면은 정말 많은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생각보다 안 오르기 때문에.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푸는 걸 한번 봐봐. 3차 함수 fx가 있고 최고차항 개수가 1인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는 -fx. 근데 수업하면서 금쪽이 얘기했지. 마이너스 시죠 하면서 뱉는 거. 그치? 무슨 함수를 이런 함수라고 했지? 기함수를 이런 함수라고 했지. 기함수는 원점 대칭인 함수. 원점 대칭인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x의 홀수 거듭 제곱만 가지고 있어. 요컨대 수험생들 사이에선 이걸 모르면 바보야. 이미 이 표현을 보고 수식을 최고차항 개수 1이니까 x 세제곱 플러스 뭔지 몰라 ax는 y 미수 하나짜리 10 세울 수 있었어야 한다는 거야. 수험생들 사이에선 이렇다. 여러분은 이제 처음 보니까 응앙 모르겠어 이렇게 되지만 이제 경험 삼는 거야. 기함수 금쪽이 마이너스 뱉는 거 뭐라고? 3차 함수에선 홀수차 거듭제곱만 갖는 함수라고. 근데 최고차항 개수는 1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미수 하나밖에, 즉 a만 알면 이 문제 끝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이런 친구는 또 심지어 이 수능 문제라고 되어 있지만 이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까지 고인물로 연습을 하냐면 얘는 무조건 이런 형태가 돼요. 여기에 이제 값이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좌우대 친구. 오케이? 좌우대 친구 있잖아. 내가 수업 때 한 번 얘기한 적 있어. 얘 대 얘가 1대 루트 3이야. 얘 대 얘가 1대 루트 3이야. 기함수의 특징이야. 변곡점인 지점에서부터 해까지가 극대극소를 갖는 지점까지의 비율이 1대 루트 3이라고. 1대 루트 3. 더 고인물들은 예를 들어 이제 수험생 대상으로 내가 고3 수능 대상으로 내가 수업을 한다.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 알지? 여기 미수 세팅 하지? y좌표도 바로 튀어나와. 근데 그거는 수투를 두세 번 이상 돌린 사람들한테는 가능한 일이니까 일단 이 그림이 원점 대칭이고 1대 루트 3이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는 상황이잖아. 자, 그런 상태에서 fx의 절대값을 씌우니까 절대값 씌우면 이거 올록볼록하게 되잖아. 그치? 띠용띠용하게 되지. 띠용띠용하게 됐는데 여기다 절대값 씌운 거에 y는 2. 예,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래. 그러니까 가로줄 빡 이렇게 했다. 이거. 근데 재밌는 건 fx가 원래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끝까지 그려야 돼. 이렇게 돼 있으면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돼요. 이 친구도 이거 팔 이러고 내리고 있는 거 올려야 되잖아. 팔 이러고 있는 거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팔 올리고 나면은 머리가 두 개인 이 친구가 이렇게 생긴다고. 이렇게. 머리가 두 개인 친구가 기지개를 피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이 상태에서 가로줄을 딱 그어봐. 가로줄 그어봐. 가로줄을 딱 그어봐. 일반적으로 여기다 가로줄 그으면 교점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치? 아니 세상에 교점이 너무 많은데? 근데 실근의 개수가 4개래. 가로줄 그었는데 교점이 4개래. 그럼 가로줄 그었을 때 교점이 4개인 게 어떻게 가능해? 가로줄 그었을 때 교점인 거 4개인 거 언제 가능하냐? 얘 머리 살짝 스치고 지나갈 때 얘는 높이 똑같잖아. 높이 똑같으니까 머리 살짝 스치고 지나갈 때만, 그러니까 594번은 너 3차 함수의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이 특징을 알고 있니? 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정갈하게 좀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그래프 개요는 다. 자, 그래서 전략.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원점 대칭인 형태에서 이게 극대 극소값도 똑같아요. 이것도 다 똑같아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얘를 절대값을 씌웠을 때 나오는 만세를 부르고 있는 머리 두 명의 이 친구들. 그래서 y의 교점이 4개가 생기려면 이런 형태가 돼야 되고 얘가 2다. 이건 뭐다? 극대 극소값이 2랑 마이너스 2였다라는 거야. 납득했나?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 전략. 극대 극소가 풀마 2인 3차 함수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y는 x 세제곱 플러스 ax의 a의 값을 구하라. 이해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근데 미지수를 저렇게 a라고 두면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다시 재도입합니다. 0 이를 좌우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k, k 이런 식으로. 됐어? 자, 0, k, 마이너스 k면 10 어떻게 짜야 돼? x 세제곱. 근데 자, 0, k, 마이너스 k. 이거지. 괜찮아? 네가 구하고 싶은 a 지금 마이너스 k 제곱으로 바뀌었네. 그렇지? 이거야. 2분의 여러분 초심자니까 2분의. 근데 왜 미분해요? 얘가 어디서 생기는지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자, 이거 전략을 다시 소개해 줄게. 얘 미분에서 0이 나오는 지점을 k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여기가 k면 이 지점이 k에 대한 식으로 나온다고. 그걸 대입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는 식을 세워서 k를 구하는 거야. 전략 이해됐어? 충분히 이해됐어? 다시. 자, 미지수를 k-k라고 줬어. 기함수고 0k-k. 절대값을 씌웠더니 볼록볼록한 친구가 생겼다는 걸 확인했고 가로줄 부분 y는 2라는 지점에서 교점이 4개가 나온다는 건 이 친구의 머리! 볼록볼록한 이미지죠. 극대값, 극소값이 2-2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야. 극대극소는 y좌표니까 어디서 생기는지는 몰라. 오케이? 지금 여러분은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걸 알기 위해선 식을 세우고 얘를 미분해서 얘가 0이 나오는 지점을 k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의 해는 어떻게 돼요? 3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k제곱 아니야. 합차야, 합차. 그지? 그러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k에서 뭘 가져? 극대극소를 가진다. 여러분 지금 처음 배우니까 굉장히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는 거지. 이거 수험생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이미. 고등학교 2학년만 돼도 모르면 바보 취급당해. 1대 루트 3.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K라는 세팅을 해놨으면 여기가 루트 3분의 K인 거 이 과정 없이도 수험생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암묵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다고. 1대 루트 3. 이건 내가 다다음 시간에 프린트 가지고 와가지고 아예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야. 1대 1대 1, 1대 루트 3. 자, 이렇게 나왔지? X가 이게 나왔어. 그러면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자. 번역이 끝났으니까. 여기가 K면 여기가 루트 3분의 K이고 Y의 좌표가 뭐다? 절대값 씌우면 2니까 절대값 씌우기 전에는 루트 2였다. 지금 루트 3분의 K, 2를 마이너스 2를 지나야 한다 이거야. 이 3차 함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3차 함수라고 하는 건 X세제곱 X세제곱 마이너스 K제곱 X는 와. 얘가 루트 3분의 K, 마이너스 2를 지나야 하는 거지. 대입해. 순수 K에 대한 식이 완성되지. K를 구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순수
박수가 좀 힘들고 마이너스 2k 세제곱 마이너스 2 박살나고 그럼 k 세제곱이 사무수 3이니까 k가 루트 3이 나오겠네요. k가 루트 3이 나왔어. 이제 구하고 싶은 게 뭐야? k가 나왔으니까 식은 다 나왔어. 이제 구하고 싶은 걸 보면 돼. 이 구하고 싶은 거 뭐야? f 상하니 a 27 a 18 그다음 28 문제죠. 저희 반 모토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본인이 안 듣고 나중에 남 탓하지 마시고. 중요한 유형의 문제. 솔직히 계속 얘기하지만 얘가 루트 3분의 k라는 게 원래 구하려면 이 정도 용량이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경쟁자입니다. 여러분의 경쟁자, 현재 수투를 공부한 애들 중에서는 50% 정도는 이걸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 경쟁을 좀 종용하는 느낌이긴 한데 어차피 상대평가까지 여러분 어차피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님들 6개월 뒤면 옆에 있는 친구랑 싸워야 돼. 괜히 배틀로얄 같은 느낌이 아니야. 그냥 당장 옆에 있는 애보다 시험을 잘 봐야 돼. 그런 상태가 생겨. 지금은 이제 하하호 하면서 이제 같은 관심사 지인 친구들끼리 룰루랄라 하면 되지. 왜냐면 나만 잘하면 되니까. 옆에 있는 애가 100점이라 그래서 내가 영향받는 게 있나? 좀 꼬운 정도? 내가 100점이 하면 살짝 꼽긴 하겠지. 근데 뭐 같이 95점이면 위아더 월드가 A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옆에 애가 100점이 나오면 내가 100점이 아니면 그때부터 좀 많이 골치가 아프니까. 내가 1등급 내가 2등급. 남들보다 잘하기 어려우면 남들만큼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대한민국에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특히 수학에서. 수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테크닉인 1대 루트 3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던 94번입니다. 이 친구는 다다음 주에 제가 다다음 주라고 아니 다음 주 두 번째 시간에 프린트로 좀 이런 유형의 문제인 1대 루트 3, 1대 1대 1을 쓰는 문제 유형만 따로 만들어서 프린트 좀 쓸게요.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 배우죠. 계산 과정 때문에 지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95번입니다. y는 3x 세제곱 플러스 1 밖에 한점 1,a 에서 주어진 곡선에 서로 다른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한 정수 a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이것도 별표. 네, 정답은 1에서부터 4까지고요. 네. 일단 이게 지금 쇼컷이에요. 실제로 내가 수험생이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제 저는 정답을 구하고 넘어간 겁니다. 근데 이게 풀이 과정이 어떤 상황인지를 일단 말씀드릴 거고 풀이 과정 한번 보세요. 자, 접선이 몇 개? 접선이 몇 개? 3개. 여러분 첫 단원 선생님이랑 했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접선이라는 표현이 3개다? 그럼 뭐가 3개라는 거? 접선이 3개면 뭐가 3개야? 접선이라는 단어를 뭘로 번역해야 된다고? 접선이 3개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접점이 3개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수능 그리고 고난도 문제에서 접선이 3개라는 건 오한 말이야. 접점이 존재하면 접선이 존재해. 즉 접선이 있으려면 무조건 접점이 있어야 돼. 우리는 지금까지 접점의 x 좌표를 기수로 두고 풀어. 즉 접선이 3개다. 1,a라고 했으니까 1,a에서
접선이 3개 그을 수 있다. 접점이 3개다. 접점의 x좌표를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접선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접점의 x좌표가 결정된 순간 접선이 튀어나옵니다. f 프라임 t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는 y 이게 그것이죠. 오케이. f 프라임 t 채워봅시다. 이거 미분해서 t 집어넣은 거 9t 제곱 9t 제곱 플러스 1을 기울기로 가지고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 3t 세제곱 플러스 1은 y 이것이 뭐냐?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뭐가 정해졌을 때? 접점이 정해졌을 때 튀어나오는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뭘 지나? 1,1을 지나야 하는 거야. 이게 해석이 어려운 거야. 다시 한번 1,a에서 접점을 쏜다라는 이미지를 가지면 안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2차 함수에서 여기서 접선을 그었더니 막 이러면서 이렇게 2개 나오잖아. 그치? 이런 이미지를 가지면 안 된다고. 우리 앞에 뭐라고 나와있어? 앞에서 문제 풀 때 내가 뭐라 했냐면 접점이 주어지고 그었더니 걔가 얘를 지나는 거야. 그걸 얘에서 빔을 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해됨? 3차 함수가 있고 1,a가 있는데 x좌표는 1로 고정이야. 그러니까 여기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런 데서 접선을 그었더니 접선이 하나, 뭐 몇 개,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야. 네, 그래서 접선이 이렇게 2개가 아니 접선이 3개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얘가 3개를 접점을 가진다. 접점이 3개가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1,a를 대입해라.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x에다 1, y에다 1 이렇게 이걸 대입을 합니다. 상황 이해됐어? 상황 이해됩니다. 1,a를 대입한다. 그러면 뭐가 나와? t에 대한 식이 나와요. 끔찍한 거 알아.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쪽에서 다시 쓰십시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나의 문제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9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9t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3t 세제곱 플러스 1 세제곱입니다. 는 a. 한 번 더 정리할까요?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9t 세제곱 플러스 12t 6t 세제곱 플러스 9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는 a. 됐습니다. 1차는? 상에 대해서 이거 미분했을 때 1 있으면 안 되는데 운교정문 미안 사람들 미안. 이 왜 있지? 미안해. 미분했는데 1이 왜 살아있지? 미안해요. 기울기가 9t제곱이죠? 상관없어. 자, 그래서 D를 잃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뭐야? 이 식이 뭐야? T에 대한 식이야. T가 뭐였는데? 접점이었지. 접점 X. 접점 X좌표가 정해진 뭐가 있다고? 접선이 생긴다. 자, 여기서 이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 뭐야? 접선이 3개. 접선이 3개라는 건 접점이 3개. 번역 다시 하면 T가 3개. 3차 방정식의 해가 3개. 번역을 이렇게 해야 돼. 다시. 3차 방정식에서 바깥에서 접선을 그으라고 하면 접점의 x좌표가 미지수이고
이 미지수의 개수가 접선, 이게 이 해의 개수가 접선의 개수인데 이게 해 3개를 가지게끔 A를 세팅해라 라는 소리인 거야. 말 알아듣겠어? 좀 어려워. 다시 그래서부터 얘가 1,A에서 접선이 3개가 되게끔 A의 범위를 짜세요. 접선이 3개라고? 접점이 3개구나. 접점 X좌표를 미수로 잡아야지. 접점 X좌표를 미수로 잡아서 접선을 만들었더니 이렇게 나왔다. 접선의 방정식을 1,A를 대입했더니 T에 대한 식이 나왔다. T가 뭐였는데? 접점의 X좌표다. T의 개수가, 얘를 만족하는 T의 개수가 곧 접점의 개수가. 즉, 이 3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접선의 개수가. 즉, 이 3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3개가 나오게끔 A를 세팅해. 어떻게 해요? 그리면 되잖아. 페이지 2. 저 친구의 그래프를 그려서 가로줄 그었을 때 교점이 3개가 나오게끔 A의 범위를 선정하면 돼. 됐지? 마이너스 6t 세제곱 플러스 9t 제곱 플러스 ft라고 할까? gt라고 하자. g 프라임은 마이너스 18 t제곱 플러스 18 t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네, 그렇죠. 함수 자, 이상함을 느끼지 못해. t잖아. 그렇지. 0이랑 1이어야 돼. 미분하니까 생기는 t가 0. 원래 미분을 안 하는데 자꾸 미분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요. 0. 검사하니까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0일 때 최소값을 가져. 0,1, 0,1이라는 최소값을 가져. 집어넣으면 4,4가 이 그래프에 가로줄 그었을 때 y는 a를 그었을 때 교점이 3개가 되려면 a의 범위가 0에서부터 시작할 때 적어놓고 시작이죠. 엄마 1이니까 1. 이 안에 정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2랑 3 되시겠습니다. 필기할 거 좀 필기하시고요. 내용을 좀 바꿔서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얘기할 것도 있고. 오늘 이 한 문제를 제대로 배워가면 학원비 하시는 겁니다. 수능에서도 정말 써먹는 테크닉. 맨 마지막에 도함수 활용 3에 와서야 겨우 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앞에서는 2차 함수 주고 함수 바깥에 한 점 주고 예를 들어 여기 x제곱이고 쉽게 하자. 1, 마이너스 2인데 그럼 여기서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어 얘들아?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어? 그치? 이쪽. 자 그럼 여기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뭐예요? 요 정도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해되니? 자 그럼 왜 이 친구는 여기서 접선을 2개를 그을 수 있었느냐? p, t제곱이라는 접점의 x좌표를 먼저 설정하고 그치? 으로 미분 2t 기울기 x-t 플러스 t제곱은 y라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x좌표 y좌표에 갖다 얘들을 대입하면 t에 대한 방정식이 나왔지. 그리고 이게 t가 결정될 때마다 접선의 방정식이 결정되는 구조였어. 구조 완벽히 이해했지? 이 정도는 구조가 이해되어 있으니까 t가 정해질 때마다 접선이 정해지는 구조다. 그래서 t에 대한 방정식을 푼다는 행위가 곧 뭘 구하는 행위다? 1,-1을 구하는 접선을 구하는 행위인 거야. 2차랑 비교하니까 이제 좀 일목요연할 거야. 2차 이건 알잖아. 그치?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났던 것 뿐이지. 얘를 보고 다시 이 흐름을 보면 아 내가 뭔 짓 했는지 알겠다. 그런 느낌이 나는 거야. 지금 이게 2차 방정식이고 순수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여기가 2차니까 이게 소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2차 방정식이고 그러니까 해가 2개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즉 2차 함수의 밖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최대 개수는 2개야. 그리고 여기서는 접선 하나 그을 수 있지. 중근이니까. 여기서는 접선을 못 구해. 구할 수 없어. 왜? 허근이니까. 얘는 자, 그렇다면 3차 방정식도 그렇다는 거야. 3차 함수의 어떤 이런 지점에서 접선을 그을 수 있는 개수가 3개, 2개, 1개가 있다 이거야.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t, ft가 이렇게 미수로 있고 얘가 a, b라고 한다면 f'(t) x-t 플러스 ft 접선의 방정식이죠? x에다가 a, y에다 b를 집어넣으면 순수하게 뭐가 나온다? t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는데 3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야. t, f'(t) 3차고 ft인데 얘네들은 최고차의 개수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가 되진 않아. 3차가 나와. 3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해가 최대 3개 나올 수 있다 이거. 3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해가 최대 3개 나올 수 있다. 그럼 이 a의 값에 의해서 해가 몇 개가 나오는지가 구성되는 형태의 문제다 이거야. 이때 3차 방정식의 요 그래프 위에서는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을까? 요 점 위에서는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을까? 몇 개 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프 위에서, 요 위에서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접선 아니잖아요. 전에 얘기했지. 접선이라는 건 이쪽에서 그은 접선이 얘를 그냥 관통하는 형태인 건데 그래도 얘를 지나는 접선이 좀 어렵나? 3차 함수는 2차랑 다르게 2차는 이거 위에서 접선 무조건 하나밖에 못 그었잖아. 그지? 3차는 꾸물꾸물하면 여기서 접선을 2개 그을 수 있어. 그런 데서 근데 좀 재밌는 거 있잖아. 이런 포인트에선 접선을 이거밖에 못. 좀 그림을 좀 이쁘게 다시 그려줄게. 아이고 지금 몽롱해졌지. 자, 이 졸린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형태는 아니니까 잠깐 쉬고 있어도 해. 듣고 싶은 사람만 들어 그러면. 자, 지금 보면 이런 데서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니 하면 하나, 둘, 그리고 여기 이런 데서 이렇게 이렇게 3개를 그을 수 있다. 근데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야. 이거 관통하는 거 신경 쓰지 마. 여기에 접선의 길이가 똑같으면 된다. 그런데 이런 데에서는 접선을 이쪽으로 긋는 거 외에는 다른데 오목볼록한데 뭐 들이밀 데가 없다 이거야. 이런 데서 한 개야. 뭐라? 그럼 지금 여기 어디선가는 3개고 여기 어디선가는 1개잖아. 그럼 이 중간에 보면 어디 경계인가에서 몇 개 그을 수 있는 거? 2개 그을 수 있는 순간이 온다 이거야. 그럼 그 2개 그을 수 있는 순간이 도대체 어디냐? 하면 중간에 3차 함수의 정중앙을 꿰뚫는 변곡점이라고 해요. 3차 함수의 오목과 볼록이 크로스되는 지점, 얘를 기준으로 대칭인 지점을 관통하는 접선이 있다. 선생님이 뚫점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다가가는 거, 이렇게 다가오는 형태의 접선이 있는데 이거 위에 있는 점들은 이 접선 하나랑 이거 하나, 이 접선 하나랑 이거 하나 이런 식으로 접선을 2개 그을 수 있어. 그래서 이게 기하학적으로 되게 수험생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문제 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접선이야. 이 접선이 뭐라고? 뚫는 접선이고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 얘에 대한 것도 내가 프린트를 한번 준비를 할 거야. 이미 지금 제작 중인데 오늘 가지고 오면 여러분 머리 터질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하진 않아. 잠깐 쉬었다.